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이가 뜨지 않는 네 가지 이유, 이런 데 동영상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지율이 좀처럼 이게 한 자릿수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거의 아마 이게 정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왜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이렇게 뜨지 않고 정체되어 있느냐? 여기 네 가지 이유, 이런 데 동영상인데, 오늘 이제 에이스 리서치라고 제가 존경하는 조제목,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저한테 자료도 많이 주고요. 아주 신뢰하는 제가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놓은 겁니다. 오늘 에이스 리서치에 보면, 이재명에는 이제 50.6, 50.6, 그 다음에 김문수가 39.3, 이 말은 이제 11.3, 그것도 많이 줄은 거죠. 다른데 20%보다 차이가 많이 줄은 거예요. 김문수는 이제 39.3,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1.3, 많이 이제 근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은 6.3이다. 이준석은 6.3, 평균이 7.5, 오히려 더 하향세 떨어졌죠. 토론하고. 토론도 아주 잘못한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식으로 이준석 지지율이 안 뜰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큰 전략에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는 이준석하고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게 대세입니다. 뭐 제가 이제 단일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준석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되면 좋죠. 최근에 토론 때도 화기애애했는데 저도 이게 단일화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일화라는 게 결합인데, 결혼. 이준석은 아직도 단일화를 계속 완강하게 안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차선책이 뭐냐? 차선책은 이제 바로 이제 역선택 방지 심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준석을 지지율을 아주 2, 3%, 3, 4% 대로 지지율을 묶어놓고 그 지지율을 김문수 후보 우리가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단일화 해도 100%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단일화 해도 한 20, 30% 일부는 이재명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제 지금 어설프게 단일화 계속 하다가 이준석의 몸값만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우리가 이재명과 김문수의 양강 구도로 가서 이준석 표를 뺏어와가지고 아예 고사를 시키는, 스스로 제일 좋은 건 드롭시키는, 포기하고 또 이렇게 고사시키는, 아니면 지지율을 최소화시켜서 2, 3%를 묶어놓고 우리가 이제 이재명과 김문수 1대1로 가는 이런 이제 전략이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뭐 아름답게 단일화가 서로 윈윈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사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차선책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거부하면요, 어떻게 한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강제로 단일화 시키면 됩니다. 이 말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한 7, 8%가 전부 김문수 쪽으로 옮겨오면 돼요. 그러면 강제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왜? 이준석이 이제 스스로 단일화 안 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강제로 될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제 단일화다. 제가 여론을 보면 벌써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이스 리서치. 여기 보면 이준석이가 6.3%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국민들이 강제로 단일화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지지율이 안 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양당 결집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강제 단일화, 역선택 방지하고 똑같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당이 서로 결집하니까 거기에 제3당이 설 곳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찍어봤자 죽은 표, 사표다. 어차피 이게 이재명이 막으려면 유일하게 김문수밖에 없다. 괜히 이준석 찍어줘봤자 이게 죽은 표 받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당이 결집이 강화되면서 제3당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한 십몇 년 연구회가 제3당이요. 10% 이상 얻은 거는 딱 2명 있더라고. 하나가 이제 안철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회창입니다. 옛날에 이회창 총재는 워낙에 8년간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놓을 때 10% 이상 이회창이 한 번 있었고요. 아마 그때 이명박 정동영 할 때도 이회창이 놓았죠. 그 다음에 안철수가 10% 넘은 적이 있을 거예요. 문재인, 홍준표 할 때도 안철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제3당이 10% 넘는 게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면 양당이 결집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준석이 안 뜨는 첫째 이유다. 양당 결집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준석의 지지가 젊은 세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 30대 남성, 이런 식으로 지지층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폭넓게 지지가 뜰 수가 없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높은 비호감도입니다. 젊기는 젊은데 또 이게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이제 20, 30대 젊은 층의 일부 지지가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직도 이준석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건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보수 정치의 참 이게 비극입니다. 보수의 미래라는 젊은 정치인, 대표적으로 한동훈, 이준석이가 너무 이게 비호감도가 높다는 거, 이게 우리가 보수 정치가 앞으로 이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이제 개혁신당 내에서 당내 분란이 많아요. 허나가 이제 민주당으로 날아갔죠. 허나. 탈당했다가 나갔죠. 그 다음에 문병호도 나갔죠. 그 다음에 김용남도 정책회장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나갔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 개혁신당도 많은 당내 분란으로 이탈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런 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지지율이 안 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준석의 지지율이 안 뜨는 네 가지 이유는 첫째는 이제 양당 결집이 강화되면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한다. 첫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젊은 세대에 한정된 지지율이 있다. 이준석이가. 세 번째는 이제 비호감도가 아주 젊은 정치인인데 이상하게 높다는 거죠. 싸가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내 분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준석의 지지도가 7, 8% 전부 한 자릿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펴느냐.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가장 좋은 게 최선책은 서로 합의에 단일해서 죽기 살기로 같이 손잡고 뛰는 이게 최선이긴 한데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정몽준 노무현 모델로 여론조사도 이게 안 되고 정몽준하고 노무현은 엇비슷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가 엇비슷해야지 희망 걸고 다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DJP 모델처럼 JP처럼 단일해가지고 김문수 보고 확실하게 이겨서 떡고물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준석으로서는 단일화의 메리트가 약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최선인데 이준석이 이게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차선책으로 플랜 B로 가서 이준석의 지지율을 최소화로 묶어놔야 된다. 묶어놔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우파가 다 모여들 수 있도록 직결할 수 있도록 이준석의 지지율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이게 바로 이준석이가 스스로 단일화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강제로 단일화를 시키게 돼요. 이준석 찍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번에 이재명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재명하고 그래도 게임이 되는 게 김문수밖에 돼 있냐. 이준석은 다음에 한번 찍어주든지 이번에는 김문수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서
김문수 쪽에 오도록, 그러면 이준석 지지율은 폭락 2, 3% 원래대로 묶어놓고 우리가 나머지 반이재명 세력을 총결집하는 이런 데 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저는 국민들에 의한 강제 단일화 이거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이거 사표 방지 심리로 실제 제가 주장하는 전략이 조금씩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지지율이 뜨지 않고 계속 오늘 에이스 리서치에 6.3%가 나왔다. 그럼 여기 다음에 5%, 4% 떨어뜨리고 그 지지율은 이게 전부 김문수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면 현재 그 이준석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데 최선책은 아름답게 서로 협의에 단일하지만 이거는 이준석이가 응할 메리트나 가능성이 없다. 그럼 이게 두 번째 차선책으로 플랜 B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민회에서 강제로 단일화를 시켜야 된다. 이준석 찍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죽은 표니까 이번에는 김문수로 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강제로 단일화를 시키는 이거는 이제 이준석을 안타깝지만 고사시키는 지지율을 묶어놓는 이런 그 전략으로 가야 된다. 실제 통계적으로 그럼 마지막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전략이 좀 먹힌다. 이준석이가 어떻게든 지지율을 그 박스권 한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 논 에이스 리서치는 6.3%까지 오히려 이준석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 추세를 계속 우리가 가속화시켜서 강제로 단일화시켜서 김문수와 이재명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